본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에게로 넘어감으로써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수치, 결과, 통계로서 국민의힘 장동만 의원이 경찰청장을 질타합니다. 수사 인력 400여 명을 가까이 증원했으니, 그리고 정예화와 교육 체계를 마련했으니 청장으로서 자신 있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 청장은 답변했지만, 수십 년간의 노하우, 수십 년간 쌓은 북한 관련 정보, 첩보들을 수사 인력 단기간에 증원하고 정예화, 교육 체계를 단기간에 만든다라고 해서 국정원의 능력을 넘을 수 없다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잘하고 있는 간첩 수사들, 잘하고 있었던 대공 수사들을 찢어 발긴 저 좌파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인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이전되고 난 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분 현황, 즉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의 기소, 불기소의 비율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자세한 자료 통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뭐 맨날 간첩 하던데 간첩이 뭐 실제 잡히긴 하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잡힙니다. 지금도 잡혀요. 제 친한 친구가 경찰 신분으로 해당 관련 일을 하고 있다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잡힌다고요, 경찰한테.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요즘 군내에서도요,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1건으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는 연평균 7.2건, 반기 3.6건에 비해서 4.4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것도 문제지만 군사 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실제 처분, 실형 선고율이 낮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대공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었고, 노하우와 정보, 첩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데, 전문가가 뻔히 저기 있는데 가장 잘할 수 없는 전문가가 아닌 집단에 이것을 넘기는 이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종족들이니까 우리 종족들 잡아가지 말라고 위에서 손 쓴 거지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 적국의 간첩들을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찬성할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하라고. 근데 민주당 패거리들은 다릅니다. 되려 반대를 해요. 국가가 청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과도 같은 짓인데, 자,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 대공보안 능력 박탈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된 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증거, 자료, 통계를 여러분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청장님,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대공수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이유는 경찰이 대공수사 전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간첩들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분 현황. 이 통계가 간첩 잡는 법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대검찰청 조사 자료입니다. 청장님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 해인 2018년 전체 처분 중 기소율 갑자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5%까지 떨어집니다. 그 해당 기간 경찰이 검거한 국법법 위반 사범도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합니다. 청장님, 갑자기 저 시기에 간첩들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제가 충분히 검토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 이후 간첩들 살기 좋아진 시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통계 중 2021년 기타 항목 보시면 전년도
16명 대비 14배가 증가한 226명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2021년 2월 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해당 기타 항목 지표 분석 내용을 보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경찰 이송 등 타관 이송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국법법 수사가 타관 이송 등 지체되면서 간첩들 또 한 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2024년 1월 2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간첩들 또다시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안보 태세의 실상입니다. 경찰청장님 취임 후에 대공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 기간별 검찰 송치 현황을 보시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어거 간첩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경찰이 5명, 국정원은 11명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청장님, 최근 간첩 사건인 23년 제주 이적단체 사건, 2021년 충북 동지의 사건 모두 국정원이 수년 전부터 추적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 경찰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예. 근데 청장님, 본청과 시도청의 안보수사국장 과장급 인력 보면 전체 22명 중에 안보수사 경력 2년 미만이 절반 이상인 14명입니다. 경력 부족에 대한 걱정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거는 안보 수사도 결국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 수사의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실무자 위주로 지금 인적 쇄신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이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해서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간첩 사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 대공 수사에 관한 해외 정보망 부분 전문가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구축에 시간도 걸리고 국정원에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정원하고 어떻게 정보 협의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가 교류되고 있습니다. 정보 협의체 국정원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하고 정보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거는 그 케이스 수사 사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대공수사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또 간첩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 됩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해야 됩니다. 대공수사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 드리면 물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세제는 2중 3중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거의 전속적으로 맡고 있다 해서 불안해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는 경찰청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강화 대책을 하고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